안녕하세요. 저는 쌤즈의 최쌤이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스프링 부트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start.spring.io 사이트를 이용해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텔리제이나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ID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내부적으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어떻게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주로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start.spring.io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이 사이트 start.spring.io. 자, 먼저 프로젝트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룹이냐, 코틀린이냐, 메이븐이냐. 저는 메이븐 기반의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 랭귀지도 자바, 코틀린, 그룹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바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버전은 3.0.1이나 2.7.1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물론 이 부트의 버전은 나중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폼.xml을 직접 수정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 어쨌든 스냅샷을 선택하지는 말고요, 가장 최신 버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 자, 프로젝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룹 아이디는 적절하게 도메인 이름 비스무리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아티팩트 아이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이름. 자, 그러면 그룹 아이디가 뭐냐면, 그룹 아이디는 이 프로젝트를 어떤 단체나 회사가 진행을 하고 관리를 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보통은 도메인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서 등록을 하고요. 아티팩트 아이디는 프로젝트 이름, 따라서 밑에 있는 네임이 자동으로 아티팩트 아이디로 세팅이 되고, 디스크립션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네요. 설명을 달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은 그룹 아이디랑 아티팩트 이름이랑 결합이 돼서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정해 주시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때, 보드웹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때 기본 패키지, 루트 패키지가 com.sams로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징은 일반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냐 웹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자르, 와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스프링 부트는 웹 어플리케이션조차도 자르 파일로 패키징을 해서 실제 운영 서버에 배포하고 실행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 아카이브로 세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자바 버전인데, 자바 버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죠. 그러면 그 만들어진 프로젝트에다가 소스도 추가하고 기능들을 이제 구현해 나갈 텐데, 이때 여러분이 개발해 사용하는 자바 버전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컴파일이 안 되는데 실행도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자바 버전을 꼭 맞춰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디펜던시스, 매우 중요하죠. 디펜던시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제너레이트를 해도 기본적인 스프링 라이브러리는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Add Dependencies를 누르시고요. 검색을 할 수도 있죠. 상단에 검색창에다가 뭐 JPA, 그러면 검색이 된 거를 클릭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빼시면 되고요.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클릭, 클릭. 자,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zip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보드 웹 프로젝트가 다운로드가 됐고요. 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압축 해제해서 이 프로젝트 템플릿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자, 그러면 어디다가 압축을 푸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클립스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C 밑에 DV에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폴더가 있어요. 이곳에다가 압축을 해제할 거예요. 그래서 보드 웹을, 사이트가 만들어준 보드 웹을 오른쪽 마우스 압축을 해제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상 폴더 하위에 압축 파일 이름으로 폴더를, 서브 디렉토리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체크박스를 해제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R집을 사용하든 반디집을 사용하든 다 있습니다, 이런 옵션이. 그래서 DV 밑에 워크스페이스에 해제해라. 자, 그랬더니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폴더에 보드 웹이라는 프로젝트가 압축이 풀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클립스를 저는 사용한다고 했죠. 이클립스에서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마우스 임포트, 메이븐 기반으로 만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메이븐 폴더 밑에 existing 메이븐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넥스트. 자, 오른쪽 위에 브라우저 버튼 눌러서 임포트 할 프로젝트의 폴더를 지정한 후에 폴더 선택, 피니시를 누르면 보드 웹이라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임포트가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부트나 데브 툴즈 같은 이런 아이콘이 붙고요. 펼쳤을 때 이런 구조의 프로젝트가 제공이 됩니다. src 메인 자바 밑에는 루트 패키지, 우리가 프로젝트 생성할 때 설정했던 루트 패키지가 보이고, 그 밑에는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네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메이븐 디펜던시거든요. 자바 버전은 17로 되어 있고요. 메이븐 디펜던시스를 펼쳤을 때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프로젝트 맨 밑에 폼.xml, 얘가 메이븐 환경 설정 파일이고요. 폼.xml 열어보시면 일단 메이븐 코디네이트 쪽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설정했었던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프로젝트 이름, 디스크립션. 자바 버전은 17.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디펜던시스 태그 밑에 디펜던시가 여러 개, 내가 선택했던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내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는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직접 삭제하셔도 됩니다. 나는 웹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이렇게 삭제하고 저장하시면 당연히 JPA와 관련한 라이브러리 종속성도 사라지겠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임포트한 프로젝트를 실행 한번 해볼까요? 메인 어플리케이션 선택하고 컨트롤 F11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장 톰캣 8080 포트로 내장 톰캣이 구동이 되면서 웹 어플리케이션이 스타트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볼 텐데요. 자,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은 이클립스 상에서 또는 인텔리제이 상에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클립스의 경우에는요, 오른쪽 마우스 New,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적절하게 세팅해 주세요. 뭐 샘즈 웹으로 할까요? 샘즈 웹. 그 다음에 비슷합니다. 프로젝트 타입을 그루비, 코틀린, 메이븐 중에서 메이븐. 그 다음에 자바 버전 17. 패키징은 와르 또는 자르. 랭귀지는 똑같죠. 아까 우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프로젝트 메타데이터 설정했던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 패키지는 루트 패키지인데 적절하게 수정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넥스트 버튼 눌러보세요. 스프링 부트 버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라이브러리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데 뺄 수도 있고요. 그죠?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거면 맨 밑에 웹 항목에서 스프링 웹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넥스트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이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내부적으로는 start.spring.io start.spring.io 이 사이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이클립스 쪽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리제를 이용하든 이클립스를 이용하든 결국에는 start.spring.io 사이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 거다.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라이브러리가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 프로젝트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겠죠. 샘즈 웹 어플리케이션. 자,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 기반의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생성과 ID를 이용한 프로젝트 생성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